유기사님 오늘 작업일지 나왔습니다. 어. 잘생겼어? 매번 들어서 아무렇지가 않네요. 그럼 취소할게. 알겠어. 그 이 기사 오늘 할 일은 그 청정기 오버홀 작업이야. 진행할 수 있도록. 네, 작업 준비하겠습니다. 뿌뿌. 추운데 반팔을 입어서. 괜찮아? 이건 괜찮은데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민? 네. 들어줄 수는 있어. 들어만 줄게. 해결 안 되는 건가요? 내가 원래는 안 해줘.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봐. 일단 좀 더우니까 벗을게.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어? 제가 사실 요즘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서 회의가? 무슨 소리야? 배 그만 타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잘하고 있다가. 아니 본인은 배우하고 난 하면 안 됩니까? 그 얘기야? 뭐 새로운 꿈이 생겼나? 얘기해봐. 배우가 하고 싶습니다. 박수연별 나이가 몇이지? 올해 30입니다. 30. 갑자기 새로운 도전 어렵지 않겠어? 요즘은 뭐 50에도 새로운 거 시작하는데요. 뭘 잘해? 갑자기 지금 오디션을 본다고 생각하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는 게 없는데 푸시업이라도 할까요? 푸시업. 그래 체력은 좋다. 네. 내가 뭐 이 기사 쭉 지켜봤으니까 충분히 뭐 체력만 좋다면 뭐든 뭐 도전해볼 수 있지. 후회하지 않겠어? 후회 안 합니다. 돈 벌던 거에 아예 뭐 반토막 혹은 뭐 3분의 1, 4분의 1 될 텐데. 후회 안 합니다. 30살의 새로운 도전이라. 네, 안녕하세요. 조신우의 콘텐츠 실험실 30대 특집 2탄 우리 박세한별 씨와 또 어떤 최초로 같이 상황극을 한번 하면서 포문을 열어봤습니다. 상황극 내용이 뭐 기관사 얘기, 뭐 여러 가지 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박세한별 씨 또 궁금한 과거들이 많이 있고요. 또 30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오늘 대화 들어보면서 또 우리 30대를 위한 응원과 또 용기, 그다음에 희망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한별 씨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승선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러 온 30살 박세한별이라고 합니다. 승선생활. 우리 박세한별 씨 승선생활 갑자기 원래 뭐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배 수출입선에서 기관사로 일을 했었고요. 아, 네네. 20대 때. 그쵸. 아, 그럼 얼마나 그 일을 했던 건가요? 한 기간으로 치면 승선했던 기간 한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네네. 그럼 뭐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뭐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군대랑 관련돼서 군특례라고 좀 네. 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게 네네. 특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음.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군대 대신에 일하면서 갔다 올 수 있게. 아, 본인이? 네네. 그럼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거 되기 위한 기준점. 있죠. 이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그 관련된 대학교를 나오던가 아니면 연수원을 나와서 자격을 얻고 군티오를 얻어야 되는. 아, 네. 얻거나 나머지 한 개 이제 고등학교 나와서 또 군티오를 아니 핵심적인 거는 군티오. 군티오. 네, 그 나라에서 준 티오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특례로 아무튼 그 네. 기관사 생활을 하게 되면 월급도 그러면 기본 직장 생활을 하듯이 월급도 보장이 되고 뭐 이런 건가요? 아무래도 근데 육상직보다는 더 많이 받겠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본인이 그걸 선택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또 기회가 열리고 상황이 열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 음. 네, 인데 제가 연년생이에요, 동생이랑 저랑.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비가 좀 많이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학교는 학비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뭐 숙식이 다 해결되고 밥도 다 나라에서 주고 옷도 심지어 옷도 이제 제복을 저희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옷도 이제 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학교인 것 같아서 이제 됐죠. 그리고 또 군대도 이제 뭐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TO 받으면은 면제인데 돈까지 주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원해서. 사실 저도 최근에 이런 군 대신에 이렇게 하는 이 네. 과정이 저도 좀 어릴 때 20대 때 알았다면 선택 사항에 좋은 어떤 옵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우리 상현 씨란테 죄송합니다. 1탄 상현 씨 잘 지내시죠? 네. 우리 박세한별 씨, 한별 씨라고 부르는 게 편하신 거예요? 아니면 세한별 씨 혹은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뭐 저는 뭐 상관없는데 보통 분들은 어떻게 부르세요? 뭐 친한 사람들은 빡세야 이렇게 하고. 빡세야. 빡세. 네. 네.
뭐 아니면은 좀 네. 이제 안 친한 사람들 세한별 하고 조금 친하다 한 별. 그럼 저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빡세아 씨.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 빡세라고 해주시면. 빡세.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빡세님은 일단 빡세요. 오늘 좋습니다. 기분 좋게 빡세인데 우리 빡세님 20대 얘기를 듣고 30대를 어떻게 맞이했고 이렇게 30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어찌됐건 새로운 어떤 도전을 위해서 좀 내려놓게 되신 것 같은데 일정 부분 하시고 마무리하신 거 아니면 어떤 과정 중에 내가 이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중단을 하신 뭐 계기가 있는 거예요. 중단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냥 정말 제가 별로 안 하고 싶었던 건데 계속 이어서 이제 마무리만 지으려고 해서 중단한 거고 제가 네네. 본업은. 근데 이제 제가 새롭게 도전하는 일 이제 배우의 그거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우연찮게 어떤 좀 연기를 잘하시는 연기자 연기를 봤어요 눈앞에서. 그거 보니까 뭔가 되게 좀 뭐가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네네, 좀 지금 도전을 하고 현재죠. 계시죠. 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30대 초반 혹은 20대 후반 지금 30대 특집을 하는 경우에 갑자기 새로운 도전 혹은 눈앞에 어떠한 끌림 뜨거운 어떤 열정을 보면서 갑자기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무책임을 보이거나 혹은 걱정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근데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요즘은 또 30이란 나이가 뭘 시작하기에도 빠른 나이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사회가 약간 너 이제 30이니까 정신 차려서 해야 돼 이런 거에 좀 기죽지 않는 것 같아요. 더. 혹시 주변에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친구들은 안 그러는데 네, 네. 조금 이제 어른들은 조금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잘 하던 거 놔두고 뭐 그렇게 다른 거 하려고 하냐. 뭘 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응원을 합니다. 저도 이제 20대 때 생활을 하면서 어찌됐건 제 꿈을 가지고 한 길만 팠을 때 친구들이랑 멀어졌던 이유는 얘기하는 공통사가 좀 달라지거든요. 일반 직장과는 좀 이쪽 예술 혹은 이쪽 배우 라인 계열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리가 달라지고 뭐 나 이번에 차를 샀는데 혹은 뭐 결혼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와는 좀 동떨어진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좀 힘든 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단 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점은 명확했던 것 같아요. 너 하고 싶은 거 하잖아.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비소도 좀 섞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너 그 직업 하면서 돈 없지? 뭐 없지? 뭐 없지라는 비소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깔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들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거, 도전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니즈가 있기 때문인 것 같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아하는 거를 한평생 찾는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죠?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격공하고 음. 그리고 왜냐면 전 이전까지는 막 이렇게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었는데 이거는 좀 진짜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좀 찾아서 뭘 하고 싶은 거 이것도 사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네네. 찾아서 뭔가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좀 내 상황에 맞춰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게 많았었어요. 저는. 그럼 한별 씨, 그럼 제가 또 인생 선배로서 단도직입적으로 네. 시청자들 입장일 수도 있고 단도직입적인 질문들을 좀 해볼게요. 네네. 그럼 새로운 꿈을 찾으면서 여러 가지 뭐 알바라든지 혹은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쵸. 사실은 근데 20대 생활을 들어보면 그만큼 잔뼈도 굵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을 유지해내고 뭐 예를 들면 학비나 이런 것 때문에도 선택을 했고 사실은 자유에 대한 구속감도 좀 있을 것 같고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이미 20대 때 좀 그런 부분이 잔뼈가 굵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렇겠죠. 다른 30대도 뭐 비슷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죠. 요즘은 뭐 다들 힘드니까 막 학비도 다 대출 받아서 다니고 하시고 다 하니까 다 비슷할 텐데 저는 뭐 질문이 이렇게 뭐 저도 갑자기 네네.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데 네. 질문이 뭐였죠? 얘기 좀 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네, 댓글이 안 옵니다. 네, 지금 댓글이 오네요. 정리를 좀 잘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 그 빡세님은 네네네. 예를 들면 이 일 하면서 좀 재정적으로도 여전히 조금 어렵다. 근데 사실은 적은 돈으로도 내 삶을 운용하는데 예를 들면 쓸 때 안 쓰고 예를 들면 뭐 옷 덜 사면 되는 거고 그렇죠. 혹은 뭐 예를 들면 유흥비에 덜 쓰고 하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배우 혹은 이 예술계 직업들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더 자존감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연극하니까 힘들지 뭐가 힘들어요. 좋아서 하는 거고 네네. 라면 다 좋아하고 뭐 예를 들면 제일 싫어하는 건 그잖아요. 뭐 라면만 먹지. 아니 진짜 라면만 원래 라면만 먹나요, 근데? 네? 진짜 라면만 먹나요? 아 그렇지 않죠. 왜 라면만 먹어요? 밥도 먹고 뭐 하고.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들었었어. 연극하면 왜 라면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그 태생은 그거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극단이든 혹은 어떤 단체, 뭐 엔터테인먼트도 힘들 때는 다 같이 뭐 스케줄이 바빠서 11시에 끝났어요. 그러면 네. 아 각자 집에 가서 먹느니 야 우리 사무실 가서 라면 다 같이 끓여 먹자. 그럼 그 라면 끓여 먹는 그 분위기가 너무 부럽고 하다 보니 누군가가 멀리서 보다가 아 라면만 먹는구나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직업이 요즘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직업에서 얻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운용하고 내 니즈가 필요한 거지.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돈을 좀 사치스럽게 쓰는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 생활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 저는 되게 놀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들다 해서 아 생활을 어떻게 하는데라고 보면 뭐 화장품도 뭐도 명품도 사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가방은 하나 있어야 되고 하다 보면 되게 당연히 돈이 부족하죠. 내 꿈을 이루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빡세님은 좀 준비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업 얘기는 좀 나눠봤고 어떤 코로나로 인하여 변한 나의 인생. 자, 그 얘기로 파트로 넘어가 보면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좋은 점과 힘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게 되게 걸음마 단계고 아직 정말 처음 배워야 되는 입장으로서 최대한 많이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코로나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회가 적어지잖아요. 그 배움의 기회가 더 그렇죠.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조금 그 전을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마 기회가 더 적어져서 조금 더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제 의견은 오히려 아닐 수도 있을 아닐 것 수도 같아요. 있네요. 오히려 좀 예를 들면 좀 요쪽 바닥이 예를 들면 조금 사기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려운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있는 상황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네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가라앉고 본인이 좀 선택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보이는 시대일 수도 있다라는 좀 그 정도의 일기사로서의 어떤 네.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빡세님은 20대와 30대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0대가 빨리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나이가 이제 30쯤 되니까 아마 저랑 다 비슷할 거예요. 저희 학교 나온 후배들이나 뭐 동기들이나 다 비슷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30부터가 좀 약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나이대가 되지 않았나? 제대로 내가 선택해서. 네네 뭔가 선택해서. 그래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저희 학교 다녔던 친구들 동기들은 다들 어렵고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30 되고 싶었죠. 그렇군. 네. 아, 그러면 우리 30살을 무서워하고 있는 또 29살 혹은 20대 중반 혹은 후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특례로 가든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다른 생활로 이제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네네. 그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이제 아직 승선 안 한 후배들한테는 부럽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걱정 많더라고. 동기들도 걱정 이제 좀 막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많고 한데 후배들은 이제 드디어 니네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서 아직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충분한 네, 시간들이 시간이 있다. 있으니까. 네. 아, 그렇소. 아, 그러면 우리 또 코너 중에서 이제 중요한 코너가 하나 네네. 있습니다. My Secret Object라는 코너가 있는데 같이 한번 오늘 외쳐볼게요. 네. My Secret Object. Object. 네, 좋습니다. 이렇게 쫙 뜨고 있죠. 제가 오늘 또 30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네요. 자, 우리 빡세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는 뭐 물건일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변화를 준 사람일 수도 있고 변화를 준 어떤 소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저의 첫 명품이죠. 명품이라기까지는 좀 약간 가격대가 낮은 건데 네네네네. 뒷땡 케어드라고 청바지가 있어요. 아, 네. 이제 저희 학교가 되게 좀 약간 폐쇄적이고 이제
외출을 하더라도 항상 정복에 음. 이렇게 갖춰 입어야 되는 그 학교에서 주는 옷을 갖춰 입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청바지를 사고 이제 나갔죠. 입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저의 마이 시크릿 오브젝트입니다. 그럼 그 오브젝트를 장착했을 때 어떤 느끼는 네. 어떤 감정 혹은 얻어지는 네, 어떤 게 이유가 저는 이제 해방감이라고 하죠. 음. 계속 갇혀 있다가 이런 정복이란 틀 안에 어쨌든 학교 규율이란 틀 안에 갇혀 있다가 이걸 입고 나갔을 때 그 해방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하기 싫은 거를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되게 갇혀 있었죠. 근데 이 바지를 입었을 때만은 해방감을 느끼고 내가 좀 나다워질 수 있었던 청바지라서 저의 마이 시크릿.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해서 네네네, 처음 그쵸. 마련을 했죠. 근데 그거 주구장창 그것만 입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또 그 시기에는 네, 또 돈이 그걸 없고 대학생이기. 네. 그걸 입으면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저도 20대 때 가장 좋아했던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박사님은 지금도 그 옷을 입으세요? 근데 이제 조금 너무 옛날이라 지금 입기엔 유행이 너무 많이 지났고. 네. 혹시 그 옷을 앞으로 입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 입을 수 있을까요? 뭐 입진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입게 된다면 오디션 현장에 한번 뭐 이렇게 비슷한 컨셉이 있다면 약간 그 기운을 얻고 그 해방감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얻고 한번 입고 가고 싶네요. 그럴 것 네네. 같네요. 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꼭 그 컨셉에 뭐 비슷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꼭 네네. 기관사가 아니라고 해도 네. 어떤 뭐 여러 가지 대학생 역할이건 아니면 뭐 그런 역할을 할 때 그것을 입은다면 좀 더 자신감과 옛날 생각도 나면서 더 어떤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또 빡세님 그 청바지를 입고 무대나 혹은 또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또 기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빡세님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본인에게 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20대 혹은 30대 같이 걷고 있는 30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엄마한테 해도 되나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이제 좀 어떻게 정신적으로 저한테 지지가 많이 되는 우리 엄마 지금 나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안 좋은 눈이나 그렇게만 보지 말고 좀 더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또 감동의 시간이 돼버렸네요. 또 어머니께서 또 우리 빡세님의 어떤 새로운 도전과 걷는 길을 조금 더 응원해 주신다면 오히려 걱정 어린 눈빛보다 응원이 훨씬 더 우리 한별 씨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로운 꿈을 위하여 하면서 네. 짠하면서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꿈을 위하여 하면서 위하여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새로운 꿈을 위하여 보면서 네. 왼손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새로운 꿈을 위하여! Let's go.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그저 당신이 걸어온 삶을 얘기해. 그 자체로 빛이 나니까. 용기는 단 한마디 그냥 내뱉어봐. 그냥 당신의 한숨 크게 내뱉어봐. 시원하니까. 평범한 이 지구 위에 평범하지 않은 당신과 평범하지 않은 비법들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그대는 들어줄 수 있나?